네, 이어서 투자 섹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전인데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기상도에서도 다뤘죠. 원전주들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쏟아졌거든요. 원전주,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더 간다고 보실까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2달 전부터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써왔습니다. 여행자 질문인데 천윤재 기장 또 원전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원전입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분기는 여전히 원전주의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 요청한 섹터가 어디였다? 바로 이 원전입니다. 원전. 에너지 관련해서 미국에 조금 건설을 해달라. 한국 기업이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처럼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가운데 이런 전도 유망한 섹터를 공부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원전주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수요가 아주 폭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한 시대죠? AI의 시대입니다. AI의 시대인데 이 AI 시대에 밥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력이에요, 전력. AI 시대의 밥은 전력입니다. 전기예요, 전기. AI 섹터의 쌀은 전기다라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AI 기업이 이용할 만한 쌀인 이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 말고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기존에 화력 발전도 있죠, 풍력 발전도 있죠, 태양광도 있는데 주 공급원으로는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 원전밖에 없다. 일단 이 모멘텀이 원전주를 계속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상승 동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여기까지 내용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번 주에 새로 또 발생한 좋은 호재거리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죠. 핵심 트리거인데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라고 제가 써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은 제조업이 무너져버린 나라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미국은 원전을 만들 때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원전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드웨어적인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기업의 힘이 필요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국이 미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은 이 원전 건설을 조금 해달라. 원전 건설을 해달라.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죠. 네. 자, 미국의 원전 건설을 국내 기업들이 한다? 그러면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감소하지는 않겠죠. 국내 기업의 원전 기업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가 이걸 연쇄작용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죠? 주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국내 원전주의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마련되어 있는 섹터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핵심 트리거라고 제가 써왔는데요.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정책적 족쇄 해제라고 써 있어요. 정책적 족쇄 해제. 예, 우리가 이 원전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정도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좋은 원전 수주를 했지만 미국의 이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 기술이야. 로열티 줘. 이래가지고 우리 원전주가 잘 올라가다 우장창 무너진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이게 2년 전의 일입니다.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족쇄를 해제해 주겠다 이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족쇄를 해제했다. 족쇄해 줄 테니까 한국 기업들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원전 좀 지어라. 원전 좀 지어라. 왜냐 미국은 지금 AI 섹터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AI 섹터의 쌀은 뭐라고요? 전기예요. 전력. 전기. 그렇죠. 전력. 오. 전력 전기인데 어디에서 생산해야 된다고요? 태양광? 부족해요. 화력 발전소? 부족해요. 풍력?
부족해요. 원전이에요, 원전. 원전입니다, 원전 여러분들, 원전. 또 원전, 또 원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다시 나와요. 그렇죠? 작년 11월부터 잊을만 하면은 다시 나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는데 저는 이 잊을만 하면 또 원전, 잊을만 하면 또 원전 이 패턴이 올해 26년도 2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팁을 얻을 수가 있죠. 2분기까지도 원전이 또 원전, 또 원전 된다면 이건 뭐다? 원전주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눌리는 구간,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원전주에 투자를 해봐도 좋은 시기이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캐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다음 장 보자면은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냐? 팀 코리아가 아니고 팀 코러스라고 하더라고요. 팀 코러스. 코리아와 US를 합해서 팀 코러스의 가동이 된다. 자, 미국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한국의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만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원전 시장을 공략하자 이거예요. 글로벌 원전 시장을. 여러분들 주가 상승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이 돈을 벌 거리가 많아지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액이 늘어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팀 코러스죠. 코리아와 USA가 미국이 합심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을 공략한다. 원전주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어요? 아니면 빠질 가능성이 크겠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클 것 같아요. 언제나 좀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감정적으로는 조금 안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행 갔을 땐 좋더라고요. 일본이 또 밥숟가락으로 얹고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이게 한미일 협력해가지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러면 천윤재 기장님, 일본까지 이 원전 시장에 끼어든다면은 네. 우리나라 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파이가 적어지잖아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핵심 기술이에요. 핵심 기술. 미국은 핵심 기술.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 어떤 파트를 맡느냐? 한국은 건설이에요. 건설. 그러면 일본은 뭐 합니까? 일본 뭐 할 것 같을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화영 MC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화영 MC. 네. 미국은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설을 해. 건설을 하고 일본은 뭐 할까? 일본은 뭐 할까요? 부품을 네. 공급을 한다. 부품을 공급할까요? 네. 일본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해주고 있어. 진짜요? 일본은 쩐주 돈만 되는 거야, 돈만. 아, 돈을. 예, 일본은 나 너무 기분이 좋아. 예. 네. 미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건설을 하고 너무 기분 좋아. 일본은 너희는 돈만 돼. 쩐주야, 쩐주. 그렇죠, 여러분들? 통쾌하지 않나요? 드디어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기업을 이기는 지금 글로벌 시장입니다. 네, 이 부분 아셔야 돼요. 한미일이 협동해서 원전 건설에 뛰어든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파이가 조금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맞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은 돈, 일본의 파트는 돈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타격이 크게 없다. 오히려 한미일이 합심해서 글로벌 원전 시장, 글로벌 신규 원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불과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AI 섹터가 상당히 강했죠. 네. AI 섹터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2주 전, 3주 전에는 이 AI 섹터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신기술이었어요. 신기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제는 피지컬 AI다 해가지고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고 이런 게 되게 뜨거웠단 말이에요. 한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바뀌고 있어요. 테마가. 결국 원전이 AI 테마와 하나로 묶여버리는 효과예요. 네. 왜냐? 바로 이거예요. 결국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 좋은 기술, AI 기술들을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쓸 수가 없게 돼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원전주는 단순한 에너지 종목이 아니고 AI 종목에도 편입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AI 종목에도. 우리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주가 상승의 재료는 뭐죠? 미래의 기대감입니다. 미래의 기대감인데요. 원전주는 어떻게 됐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이 AI 섹터에 포함돼 버리는 이제 업종군이 되어버렸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자, AI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이 행동을 하기에 전력이 그렇게 필요한 거지? AI CPU, GPU를 구동하는데 그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예요. 결론은. 열기를 식히는데 네. 이 전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CPU나 GPU를 구동시키는데 큰 전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쪽은 이 AI 칩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이 오를 거 아니에요. 이 열기를 식히는데 쓰는 전력이다 결국엔. 아시겠죠, 시청자분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라는 건 필연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오죠? 열과의 싸움입니다. 아. 열 관리가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유명한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넣어버렸어요? 대서양에 넣어버렸어요. 바다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다큐멘터리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열 냉각 관련해서 워낙 많은 비용이 발생해버리니까 방수를 잘 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넣어버렸습니다. 한데 너무 그것도 뜨거워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부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원전에서 전력을 끌어다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에어컨 계속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냉각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전 한두 기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수십 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SMR 시장까지도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소형 모듈 원전까지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또 원전이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처럼 시장이 음봉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이 원전 섹터 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략돼 보시면 좋을 만한 섹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밸류 체인이죠. 밸류 체인. 네. 밸류 체인이라는 게 뭐예요? 산업군을 이루고 있을 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완성이 된다. 이게 밸류 체인인데 원전의 밸류 체인은요. 총 4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4가지. 첫 번째는요. 일단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뼈대를 만드는 원전을 실질적으로 건설하는. 첫 번째는 설계 시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전의 주기기. 밥통 같아요. 거대한 밥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기를 제조하는 밸류 체인으로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계측 장비나 정밀 부품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에 또 전선 전력 설비주 좋습니다. 원전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했으면은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배달을 해야 되는데 1톤 트럭으로 배달할 거예요? 전기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비행기로 배달해요? 안 되잖아. 전선으로 배달해야죠. 전선으로. 전기줄로. 그렇죠? 전선으로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력 설비주들이나 전선 관련된 주들이 상당히 강한 이유가 이 밸류체인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순환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은 당장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돼서 미국 내 시장에 원전을 실질적으로 건설한다 하면 밸류체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단계로. 1단계부터 다시 단계를 거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설계 시공, 주기기, 부품, 전력 인프라. 다시 한번 섹터의 순환매가 돈다는 겁니다. 이 밸류 체인 순서대로요. 아시겠죠, 시청자분들?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만 잘 하신다면은 원전주만 봐도 올해 1분기, 2분기 금방 지나가 버려요. 네. 밸류 체인 내에 많은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자, 그러면 지금 이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전주. 왜 그럼 이 천윤재 기장은 또 원전주를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AI 시대에는 선택이 아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필수. 필수입니다, 필수.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 원전 건설을 우선적으로 한국이 투자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천윤재 기장이? 제가 뭐 말하면 뭐 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곳은 원전을 좀 건설해줬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또 꼈어. 일본이 껴버렸네? 그럼 일본은 뭐 한다고요? 돈만. 일본은 자금만. 자금만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내 원전 기업들의 특히 건설 쪽으로 우리 국내 원전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고도 상승 기법을 이용한 원전주 가운데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느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3달째, 3개월 이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자, 시청자분들, 차트를 보실 때 윌리를 찾아라. 혹시 윌리를 찾아라 아세요? 아십니까? 아니면 숨은 그림 찾기 아실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차트 보실 때 차트에서 우리는 숨은 그림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알파벳 N만 찾으면 됩니다. 알파벳 N. 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알파벳 N이 이런 식으로 있느냐 없느냐만 빠르게 포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파벳 N이 있는 종목은요. 어떻게 된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어도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종목이다. 지금 이 종목 대표적인 이 원전주긴 한데요. 자, 이 종목만 보더라도 주가가 그동안 원전주가 조금 눌러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땠죠? 바닥에서 약간 이렇게 눌림목을 거치다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이유는 제가 이 직전까지 말씀드렸어요. 원전주 투자 포인트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많은 원전주 내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우선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한다면은 숨은 그림 찾듯이 차트에서 이렇게 N자가 나와 있는 종목군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원전주에 관련해서 더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준비되어 있는 공부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오마이 주식의 저희 천윤재 기장님이 원전주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풀어주셨고요. 그렇다는 건 정말 좋은 재료와 모멘텀이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원전 관련주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시장이 다양하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선점을 해야 원하는 수익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는 역시나 자세한 전략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면 아래쪽에 QR코드를 준비해 뒀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 찍고 들어오셔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조금 더 꼼꼼한 전략과 또 선점에 대한 내용까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은 ESS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로봇 그쵸 관련해서 배터리 탑재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형제들이 돌아왔나라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되는데 2차 전지주는 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불과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네. 2차 전지 업종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오. 한데 역시나 이 주식시장은 연애와 같아. 그리고 생물입니다. 왜 네. 연애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제 와이프의 마음을 단 1도 모릅니다. 알 것 같은데 또 몰라요. 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은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나의 이성 친구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 알다가도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네. 주식이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불과 2주 전, 3주 전까지만 해도 크게 추세를 전환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우리가 3년 전, 4년 전에 잘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시청자분들? 전기차 때문이죠. 전기차. 전기차 때문인데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캐즘이라는 말이 나왔죠. 캐즘. 전기차 이미 신규로 구입할 분들은 다 구입해버렸다. 이제 예전만큼 전기차 판매가 되지 않는다. 2차 전지 기업들은
전기차에 배터리 공급하는 이 매출로 주가가 올라갔던 건데 전기차가 이제 예전만큼 잘 안 팔린다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성장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데 불과 2주 새 분위기가 완벽하게 전환돼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이 여자가 날 정말 좋아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2주 만에 이 여자가 날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재료가 생겨버렸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로봇입니다. 가장 역시. 중요한 트리거는 로봇이에요. 로봇.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강했던 섹터가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한데 같이 공부를 하던 시기에 저 역시도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휘발유 넣어서 이게 움직이나? 경유를 넣어서 움직이나? 네. 물을 넣어서 움직이나? 이런 우리가 의문점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문점을 풀어준 게 바로 이 2차 전지 배터리예요. 배터리. 지금 테슬라 그리고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죠. 네. 연간 몇만 대, 몇십만 대를 생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공장에 투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2차 전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휘발유가 아니고요. 경유도 아니고 배터리를 넣어서 구동시킵니다. 배터리를. 다시 한번 2차 전지 기업들이 배터리를 많이 생산만 할 수 있다면 이 배터리를 쉽게 생각해서 팔아먹을 수요처가 생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 쉽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배터리를 많이 생산해 놨는데 이 배터리를 많이 팔 수 있어야지만 기업도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만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전기차 한 가지만 봤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못 올라왔다고요. 한데 새로운 이 로봇 배터리 시장이 개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 ESS AI 데이터 센터 역시도 제가 이 직전에 원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전기 먹는 하마다. 네. 전기 먹는 하마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전선에서 공급받는 전력으로만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도 뭐가 들어간다? 2차 전지 배터리가 ESS 쪽에도 큰 역할을 한다. 두 가지의 재료가 이제 생겼죠. 그동안은 전기차나였는데 새로운 이 수요처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특히 뭐 에코땡땡 이 형제들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 고생 많이 시키셨습니까? 맞아요. 한데 이제 드디어 이 지구멍에 이제 볕이 들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많은 파트가 있죠. 많은 파트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이 전고체 섹터입니다. 전고체 섹터. 자, 전고체가 무엇인가는 제가 잠시 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알기 쉽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보면은 이 전고체 관련해서 이 전고체는 꿈의 배터리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꿈의 배터리인데 지금 제가 이 준비해 놓은 PPT를 보시면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왜 전고체 배터리는 뭐고 도대체 무엇이고 왜 꿈의 배터리지?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기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배터리는 액화형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해질 액체를 가진 배터리예요. 전해질 액체를 가진 배터리였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화재의 위험성이죠. 폭발의 위험성. 자, 그리고 배터리를 이 전해질 액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이 배터리가 총 용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의 용량을 다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분리막도 있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만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이 돌 배터리, 그렇죠. 단단한 고체형 배터리는요. 일단 화재의 위험성이 아주 크게 줄어듭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는 화재인데 폭발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용량, 100이라는 용량이 원래 전격 용량이라면 이 용량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똑같은, 자, 이 전해질 기존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의 배터리와 전고체 100의 배터리를 우리가 전기차에 대입해 볼게요. 전기차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배터리는 주행거리가 400km밖에 운영을 못한다면 전고체 배터리는 700km까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똑같은 용량을 가지고 훨씬 더 오래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화재의 폭발의 위험성이 사라지고 있다. 두 번째, 동일 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세 번째는 충전 속도까지도 빨라집니다. 여기까지 딱 듣다 보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화영 MC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화영 MC, 전고체 배터리 얘기 딱 들어보니까 번뜩 떠오르는 그런 산업군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화재 네. 위험성도 적고 뭐 충전도 빠르고 오래 일할 수 있고 오래 네. 일할 수 있고 어디? 휴머노이드 로봇. 그렇죠. 그쵸? 정답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뿌듯해요. 그렇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이제 이해가 딱 되시죠? 네. 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왜 2차 전지 지금 이 기업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가? 이게 다예요, 이게. 폭발 위험성이 줄어들어요. 제조업 공장에서 천연제 기장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일하는데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큰일 나죠. 큰일 나잖아요. 전고체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배터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은 하루밖에 일을 못해. 예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는 이틀을 일할 수 있어요. 획기적이잖아요. 네. 자, 세 번째.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줄 때 기존 배터리는 20분을 충전해야 된다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2분이면 충전이 돼 버려요. 우와. 그러면 로봇이잖아요. 로봇에게는 미안하지만 2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거죠. 로봇은 힘들겠지.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어쨌든 이러한 우리가 재료로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크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100만 대 양산하겠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100만 대 양산하겠다. 자, 최근에 테슬라의 전기차 대표적인 모델인 모델 S라는 자동차와 모델 X라는 자동차를 단종한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유는 테슬라, 이 옵티머스 로봇 공장으로 전환시킨다는 거예요. 몇만 대? 100만 대. 현대도 역시나 많은 로봇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들 움직일 때 휘발유 넣는다고 했죠? 네. 휘발유 넣는다고 했어요? 아니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배터리 넣는다고 했잖아요. 배터리. 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00만 대에 들어갈 배터리를 공급하려면은 이 최전지 기업들의 매출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죠.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면 주가는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쉽네요. 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지금 당장 공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시간이 부족하네요. 자, 조금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하나의 두 개의 또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3월 예정이에요. 지금 2월이죠. 지금 2월인데 다다음 주면 구정 연휴입니다. 그러면 2월 금방 가버려요. 시청자분들. 2월 금방 가버리는데 3월 초에 인터배터리라고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엑스포 같은 이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GTC, 엔비디아 이 GPU 관련해서 기술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번에는 전력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고 AI 섹터의 전력은 원전 아니면 배터리로밖에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나 또 상승 재료가 준비되어 있네요, 시청자분들. 자, 거기에 하나 더 보자면은 특히 이 인터배터리 2026 인터배터리에서는 자, 셀 메이커부터 전고체 46파이부터 급성 충전 인프라까지 자세하게 이 상품 기술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자료는 제가 공부방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투자 포인트죠, 시청자분들. 투자 포인트요, 투자 포인트. 투자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냐? 스페이스X 상장 스케줄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오게티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제 입을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투자 포인트는요, 로봇을 구동하는 데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로봇을 구동하는 데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에도 배터리가 필요하다. 끝이에요. 그동안 2차 전지 기업들이 못 갔던 이유는 뭐였다고요? 내가 배터리를 많이 생산해도 이 배터리를 이용할 만한 수요처가 없었다고요. 전기차 한 가지만 보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자 그리고 ESS 쪽에 사용하는 배터리. 이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섹터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대표적인 전고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대표적인 전고체 종목인데 최근 한 달 새에 주가가 26만 원 정도에 형성됐던 주가가 42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주 크게 상승했죠. 한 달 만에. 그 이유는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 기업들이 전기차밖에 본 게 없는데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시청자분들 이렇게 좋은 업종을 찾았다면은 이제 좋은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데 숨은 그림 찾기만 하시면 된다. 숨은 그림 찾기.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2차 전지 기업의 차트를 이렇게 틀어 놓으시고요. 이 차트의 상승 지점에 알파벳 이 N자, A, B, C, D, E, F, G 할 때 이 N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포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종목도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에 역시나 N자의 흔적이 있습니다. N자의 흔적. N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N자는 N자는 족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족보. 여러분들 N자는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의 족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대 있는 가문들은 족보를 갑오처럼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죠. N자는요, 상승하는 종목들의 족보입니다, 족보. 여러분들께서 이 N자 패턴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준비된 자료는 많은데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으로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기대하시는 오늘의 고도 상승 포착주입니다. 네. 직전에 봤던 종목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좋아요. 2차 전지 섹터가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2차 전지 섹터에서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는요. 3월 달에 두 개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배터리와 엔비디아 컨퍼런스. 두 가지의 지금 재료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업황 역시도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세 번째, 이 고도 상승 포착주를 선정한 이유는 N자가 있다. N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청자분들? N자는 뼈대 있는 가문의 족보다, 족보. 상승하는 종목에 흔히 나오는 이 전형적인 족보 같은 패턴이다. 그럼 이 종목 N자형 패턴을 지나서요.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너무너무 좋은 시기인 게 오늘 시장이 양봉이었다면은 우리는 탑승할 기회도 없어요. 이런 종목. 한데 오늘 시장이 음봉이죠. 자, 이런 눌림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준비된 공부방에서 이 종목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부터 2차 전지, 사실 요즘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섹터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중요한 만큼 키포인트가 있는지 짚어보고 왔고요. 관련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 드실 텐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내해줄 진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특별히 천윤재 기장이 준비를 해왔고요. 저희 천윤재 기장이 자신만의 분석으로 골라온 고도 상승 포착주를 챙겨왔습니다.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보이실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열고 가져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뜨니까요. 눌러주셔서 참여 가능하겠고요. 자, 이어서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들어오시면 어떤 걸 챙길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고도 상승 포착주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 드릴 거고요. 여기에 기장만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투자 꿀팁까지 아낌없이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활용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 비행 즐겁게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천윤재 기장이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